1장 시공간 인식의 신경과학적 기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의 뇌가 수행하는 복잡하고 미묘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는 시공간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시공간 인식은 뇌의 다양한 부분에 의해 조정됩니다. 대뇌 피질의 특정 영역, 특히 측두엽과 후두엽은 시각적 공간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의 해마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며 기억과 관련된 시간 인식에 중요합니다. 또한 전두엽은 계획과 결정을 내릴 때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공간 인식은 또한 신경전달물질의 조절에 의존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도파민 수준의 변화는 우리가 시간을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전달물질과 뇌 영역들은 복잡한 신경회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들은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통합하여 시공간을 인식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공간을 원활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공간 인식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장을 통해 뇌가 시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뇌의 기능과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시공간 인식과 관련된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장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통한 시간 인식 과정. 우리는 즐거운 일이나 경험을 할 때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주관적 시간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뇌의 주요 신경전달물질로 여러 신경학적 및 정신적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간 인식과 관련하여 이들 신경전달물질은 뇌의 시간 처리 메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과 시간 인식. 도파민은 보상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뇌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도파민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느끼는 긴장감이나 기대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파민은 시간 추정과 관련된 뇌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수준이 높으면 우리는 시간을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반대로 낮으면 더 느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시간 인식. 세로토닌은 기분과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낮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로토닌은 감각 정보의 처리와 인지적 처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시간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로토닌 수치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시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뇌 활동을 조절합니다. 이들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는 뇌의 시간 처리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주관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여전히 발전 중이며 신경과학에서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장 일반상대론과 뇌의 시공간 인식.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은 우주의 중력과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혁신적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주로 천체 물리학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상대론의 원리는 인간의 뇌가 시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상대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합니다. 큰 질량을 가진 객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구부리고 이 곡률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강한 중력장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 이론을 뇌의 시공간 인식에 적용하면 우리는 뇌가 실제로 시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뇌는 외부 세계의 공간적 배치와 시간적 순서를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시공간의 곡률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외부 세계의 복잡한 정보를 해석하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로는 뇌가 시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에 의한 신체적 변화가 시간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뇌는 이러한 변화를 해석하여 시간의 흐름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일반 상대로는
뇌의 시공간 인식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이론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시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신경과학과 물리학의 흥미로운 결합을 탐구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장 양자역학과 인식의 오류.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신비한 분야 중 하나로, 그 원리와 현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와는 크게 다릅니다. 이 장에서는 양자역학이 인간의 시공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의 오류에 대해 탐구합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적 세계에서 입자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확률론적 측정, 파동 입자, 이중성, 얽힘 현상, 불확정성 원리 등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시공간을 인식하는 방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뇌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는 양자역학적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런에서의 전자 터널링이나 양자, 얽힘과 같은 현상이 신경 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적 현상이 뇌에서 일어날 때, 이는 우리의 시공간 인식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인식이 양자 레벨에서의 활동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다양한 인지, 장애나 지각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인간의 인식과 뇌 기능의 근본적인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뇌, 과학의 발전은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인간의 시공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물리학과 신경과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이며, 이는 뇌과학과 인식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5장 분자생물학과 엔트로피 뇌의 시공간 인식 메커니즘 도전. 뇌의 시공간 인식은 미묘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수많은 신호를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엔트로피의 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뇌가 시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자생물학과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분자생물학은 뇌의 기능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의 시공간 인식 능력은 신경세포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및 수용체와의 결합, 그리고 유전자 발현의 조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은 시간, 인식과 관련된 뇌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분비되며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편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로 뇌의 기능에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뇌의 에너지 대사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할 때 엔트로피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는 뇌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엔트로피의 원리는 뇌가 시공간 정보를 처리하고 정렬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간 정보의 정렬과 기억은 뇌내의 엔트로피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간 인식을 분자생물학과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뇌의 기능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뇌가 어떻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해석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뇌 관련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뇌과학의 미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6장 시공간 인식장애의 진단과 치료. 인간의 뇌는 시공간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복잡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인식장애로 나타납니다. 이 장에서는 시공간 인식장애의 종류, 원인, 그리고 현대과학이 제공하는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시공간 인식장애는 시간 지각장애, 공간 방향 감각 상실, 과거와 현재의 구분 상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장애의 원인은 뇌 손상, 신경퇴행성 질환,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은 뇌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장애의 특징도 달라집니다. 시공간 인식 장애의 진단은 주로 신경학적 평가와 뇌 영상 기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MRI나 CT 스캔 같은 영상 기술은 뇌의 구조적 이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뇌전도, EEG 같은 기능적 영상 기법은 뇌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심리학적 평가를 통해 환자의 인식 능력과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간 인식장애의 치료는 원인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약물 치료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 손상이 원인인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재활치료가 유용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때는 심리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뇌과학, 분자생물학, 신경과학의 발전은 시공간 인식장애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가소성을 증진시키는 약물, 정밀한 뇌 자극 기술, 맞춤형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의 시공간 인식 메커니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예방과 조기 진단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시공간 인식장애는 뇌의 복잡한 기능과 인간 경험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현대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효과적이고 개인화된 치료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시공간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시공간 인식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일을 할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경험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